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분양하는 레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069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920세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분양이 됩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27층, 39개 동의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이고요. 분양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52제곱미터부터 11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84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60%, 가점제가 4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99제곱미터와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라그란데의 위치이고요. 상당히 대규모의 단지인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외대암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외대암역 인근에는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생길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주거타운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주변으로 이제 지하철이 다니면서 많은 노선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 인근에 다니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도 다니고 7호선 그리고 1호선까지 다닙니다. 또한 인근에 청량리역이 있죠.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GTX, KTX 뭐 10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수혜를 레미안 라그란데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이제 이문초라든가 외국어 대학교, 경희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이제 천장산이나 근린공원 까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중랑천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쾌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지네요. 아파트 시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의 위치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가 2025년 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84타입 분양가 같은 경우에 11억 원 정도의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 예상 분양 가격이 이제 3,200만 원 평당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많이 예상을 했는데요. 이 3,200만 원 선에서 나왔어요. 조금 높게 나온 감이 있기는 합니다. 주변에 이제 앞서서 분양을 했던 외대암역 바로 인근에 휘경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죠. 최고 경쟁률 154대 1을 기록을 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죠. 또 이 주변에 있는 휘경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실제 최근의 실거래 가격은 34평형의 아파트가 이제 9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분양가가 상당히 좀 저렴해 보입니다. 또한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었던 아파트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레미안 라그란데의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착시 현상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분양가들이 너무나 높게 산정된 그런 아파트들이 요새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청약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롯데캐슬 하이루체 같은 경우에도 2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24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8억 3천만 원 선에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레미안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의 아파트, 그리고 여러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아주 우수한 곳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분양 가격이 아주 과도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들 중에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분양가를 보고 본인의 그 자금 여력에 맞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34평형의 이제 아파트가 10억 원대를 넘지 않게 분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조금 넘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의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죠. 그래서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방안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나눔형의 아파트, 선택형의 아파트, 일반형의 아파트 등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산정해서 핵심적인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부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고정 댓글에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은 대단지의 아파트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대단지이면은 경제 규모를 이용해서 관리비 측면이라든가 장점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렇게 지형이 아주 네모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공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 있으면서 중랑천이라든가 그리고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단지 매치도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간거리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동간거리라든가 평면 구성이 조금 신도시 아파트보다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서울의 핵심적인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은 단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카페테리아, 그리고 뭐 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을 예정이고, 야외 테라스 조경 공간이라든가 주민 카페, 어린이 도서관, 뭐 독서실,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또 1단지의 스크린 골프, 뭐 연습장, 코인 세탁실,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사우나가 있네요. 사우나가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우나,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독서실, 작은 도서관이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단지 규모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이 특화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하나의 타입층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방 2개, 이제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된 평면도로 보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신발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혁신 평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보편적인 평면도로 생각이 드네요. 5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그리고 침실 2로 방 3개와 욕실 2개, 화장실 2개로 이제 구성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협소하다고 이제 느껴지고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네모 반듯하지 않게 좀 깎여있는 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간을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소 있어 보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도 없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좀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도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안방, 그리고 침실 2,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방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 보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다용도실도 이제 깎여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 못한 평면도로 보여지네요. 7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4베이가 아닌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래서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 조그맣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우더룸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팬트리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이 3개밖에 없고 팬트리 공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혁신 평면을 뽑으면 좋겠지만은 좀 아쉽네요. 안방과 침실 1, 침실 2, 방 3개와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역시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상당히 작습니다.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룸이 있어서 방을 4개 정도로 구성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평면도에서 상당히 아쉬워 보이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다용도실이 상당히 좁아 보이고요.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발코니를 이제 일부 세대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특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래서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 99 타입 치고는 그렇게 큰 드레스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이 추가적으로 이제 다이닝룸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는 것이 장점이네요.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용도실이 공간이 좀 협소한 것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방이 3개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평면도라고 느껴지네요.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침실 3까지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상당히 작습니다. 114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너무나 작은 그런 단점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조그만한 창고 공간이 있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지금까지 본 평면도 중에는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지지만은 이 드레스룸의 크기가 너무나 좀 작아 보이네요.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간단히 보게 된다면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원도 모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할 수 있고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8호제곱미터 이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제 1순위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경쟁이 발생했을 때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이제 수도권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당해 지역으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또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청약 신청을 하는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놓으신 분들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2023년 8월 14일이 특별공급, 8월 16일이 이제 1순위, 그리고 8월 17일이 2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3일이니까 이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7억 4,600만원, 그리고 5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8억 1,800만원, 그리고 59제곱미터는 8억 8천만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74제곱미터는 이제 10억 원을 넘지 않은 9억 후반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84제곱미터는 11억 원을 넘지 않은 가격, 그리고 99제곱미터는 12억 9,900, 그리고 114제곱미터는 14억 9,9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네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주변의 시세보다는 조금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팩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적정 가격으로 오른 분양가를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3,200만원보다는 조금 높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지만,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본다면 수도권, 서울도 아닌 수도권의 아파트가 12억 원을 넘어가는 분양 가격도 있는데, 이 서울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이제 11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분양가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내가 이 아파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아파트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앞으로 공공사전 청약이라든가 이런 물량들,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도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약 물량들 중에 아무래도 59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52제곱미터나 5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이 덜 치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5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도 상당히 비싼데, 그리고 방이 2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량의 청약 신청을 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 3개짜리, 조금만 돈을 더 주게 된다면 방 3개짜리 구조를 청약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52제곱미터를 청약 신청하는 것이 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진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세대수가 너무나 작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이런 물량들을 피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에 맞추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 물량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분양 가격이 절대적으로 저렴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대단지의 아파트이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저렴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분양 가격이 본인한테 이제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